추억은 회상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겪을 때는 힘들었던 일도, 막상 별일이 아니었던 일들도, 또 너무나 슬펐던 일들도 추억이 되면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의 경험들이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해지는 그런 초연의 시간들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간다는 것. 문삼석. 함께 간다는 것은 줄 맞춰 나란히 간다는 것이 아니야. 모두가 똑같은 걸음으로 간다는 것도 아니야. 어느 때는 늦게, 어느 때는 빠르게 걸어가더라도 같이 가는 옆 사람의 걸음을 살피며 가는 일이야. 그 걸음 속에 들어있는 마음들을 읽으면서 가는 일이야. 함께 간다는 것은 서로 마음들을 읽으면서 가는 일이야. 아동문학가 문삼석님의 동시 함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동만세 100회를 넘어서고 이제 101회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문 동요 작곡가, 무슨 전문 동요 작곡가실까요? 네, 자칭 땜빵 전문 동요 작곡가 오늘 한혜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동만세 애청자분들께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날씨가 점점 추워졌는데 네. 건강히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네. 100회 특집 방송을 함께 못 하셨어요. 네, 제가 너무도 오고 싶었었는데 네. 제가 감기 몸살로 그러셨다면서요. 네, 근데 또 여기 어린이 친구들도 출연한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또 괜히 또 감기 옮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시면 제가 감기 옮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오고 싶었지만 네. 꼭 참았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너무 아쉬워서 그날 선생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귀가 안 간지러우셨나요? 조금 가렵더라고요. 간지러우셨죠? 네네. 네.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 함께 101회차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시 참 좋았죠? 네. 제목도 좋네요. 그렇죠. 네. 늘 좋지만 네. 이 함께 간다는 것, 이 시가 오늘따라 많이 와닿네요. 네. 그렇죠? 서로 마음들을 읽어간다는 거. 맞아요. 네, 그게 너무 마음에 훅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마음을 못 읽고 나 혼자만 걸어간다면 그렇죠. 함께 간다는 것에 의미가 없겠죠. 네네. 이 문삼석 선생님의 그 시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아주 좋은 시들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작곡한 노래가 다 안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다 앱니다. 다 안다. 네, 제목이 다 안다인데 네. 뭘 다 아느냐. 이 가사도 참 너무 재밌어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네. 네. 시침을 떼고 가만 지나가지만 바람이 들러온데 난 다 안다. 텃밭에 심어놓은 참외 배꼽에 단물이 괴었나 보러 가는 거야.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참외서리 네. 하러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또 네,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옛날에 어린이 노래 그룹 작은 평화에서 네. 시침을 떼고 가만 지나가지만 그런 노래가 네, 있어요. 아주 좋은 노래인데 네. 홍보를 많이 못했네요. 네, 이 문산석 선생님은 1941년생이세요.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나셨고요. 1963년도에 신춘문예 시골학교 나로가에는 이라는 신춘문예로 등단하셨습니다. 또 수상에는 또 대한민국 문학상, 방정환 문학상, 소천 아동 문학상, 계몽사 아동 문학상 등 상도 많이 받으셨고 이 저서로는 이 도서 책이 약 60권이나 나와 있대요. 와. 굉장히 글도 많이 쓰신 분인데 네, 그러시네요. 네, 정말 이렇게 한 권의 동시집을 엮어내기도 힘든데 60권이나 되는 도서가 있으시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무 놀랍네요. 네. 네, 우리는 한 권의 작곡집도 내기가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선생님도 이제 내실 때가 됐지 않았을까요? 네, 점점 이제 좀 모아보고 있습니다. 네, 모아서 이렇게 기념집을 하나 네.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오늘 동만세 첫 곡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갈 거냐면요. 네. 첫눈이 왔어요. 아. 이런 주제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눈에 대한 노래 들을게요. 이태선 작사, 박태훈 작곡, 눈이란 노래 들을게입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 바람 타고 눈이 옵니다. 하늘 나라 선녀님들이 송이 하얀 솜을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떡가루를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이태선 작사, 박재훈 작곡, 눈 들었습니다. 이 노래 끝부분이 자꾸 뿌려줍니다. 이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노래가 끝나지 않는 노래로 네. 제가 아이들 지도할 때 네.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아이들 개- 노래할 때 계속 가는 거죠. 자꾸 뿌려줍니다. 자꾸 뿌려줍니다. 한 사람씩. 자꾸 이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언제 끝나요? 아니 노래가 자꾸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뿌려야지.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옛날 노래들이 참 정겨워요, 그렇죠? 네, 네. 이거 교과서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럼요. 예, 있어서 저희도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옛 동요 중에 눈을 주제로 하는 음. 생각나는 동요 있으세요? 저는 그 뭐지? 한겨울에 밀짚 모자 꼬마 눈사람. 네, 그 노래. 네. 네. 그 노래도 정말 좋죠. 네. 아니 그 가사도 그 노래는 네. 눈사람이 추울까봐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2절에서는. 그쵸? 네. 1절에서는 눈썹이 사람. 우습구나 겉옷 들고 거울을 보여줄까 꼬마 눈사람 네. 하루 종일 우두커니 꼬마 눈사람 무엇을 생각하고 혼자 섰느냐 집으로 들어갈까 꼬마 눈사람 맞아. 집으로 들여갈까 네. 아, 들여갈까. 들여서 간다고 네, 네. 가면 녹지요. 그렇죠. 네, 그런 또 음. 아주 착한 마음에 음. 배려 있는 마음에 그 가사가 있는데 네. 집으로 들여가면은 바로 녹죠. 녹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예요, 눈사람은. 네. 그 다음에 눈꽃송이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꽃송이. 얘도 쿵짝짝 네. 쿵짝 이것도 좋고. 네. 또 나는 눈이 좋아서 꿈에 눈이 오나 봐. 온 세상이 모두 하얀 나라였지 어젯밤 꿈속에. 그쵸. 네, 네. 하얀 나라라는 네, 노래. 네, 네.
또 멋진 눈사람도 생각나세요? 네, 이거는 그 아이들 레슨할 때 그 네. 동작 이렇게 율동도 같이 해서 맞아요. 눈을 굴려서 굴려서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네, 그렇죠. 네. 아, 올해도 첫눈이 내렸어요, 벌써. 네, 서울 옥천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서울에 어머 첫눈이네 그랬는데 네.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흔적도 그다음- 없이 네. 막 그래서 첫눈인가? 첫눈인가 그랬는데 네. 눈이 이게 눈인가?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눈이 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또 지난주에는 눈발이 날리더라고. 네. 제가 이렇게 좀 딱 형체가 길을 있었죠. 가다가 네네네. 아니 비가 안 와서 우산을 안 들고 나갔는데 네.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비가 안 와서 우산을 안 들고 왔는데 눈이 오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2023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아우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를까요? 그러니까요. 세월이 정말 빨라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첫눈에 대한 설레임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왠지 설레이지 않으세요? 네, 그냥 첫눈 하면은? 그러면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뭐든지 처음 것은 설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초등학교 입학식 날도 그랬고, 처음 뭐 학교 들어가는 날, 네. 아니 뭐 처음 결혼하는 날. 네, 네. 전 한 번밖에 결혼 안 했지만, 저도인데요. 아휴, 이제 그만 살 때도 됐는데, 예, 한 번밖에 결혼 안 했습니다. 저는. 네, 그 첫 설레임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첫눈 오는 날 만날 친구랑 뭐 네. 만나자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첫눈 오는 날 12시에 여기서 만나요. 12시에 만나요. 맞아. 시간도 이거. 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얀 눈이 내리면 또 아이들은 좋아할지 모르나 어른들은 또 그다지 안 반기는 분들도 계셔요. 아니 이제 네,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 차를 갖고 못 나가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걸어 다닐 때 신발 밑창 이렇게 보게 되고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드리죠. 나가지 네. 마시라고. 네. 예, 미끄러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았어요. 네. 근데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러지시는 것도 참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른들. 네, 네, 특히 맞아요. 우리도 어른들이잖아요. 우리도 조심해야 네, 돼요. 맞아요. 이제 한번 넘어져서 뼈가 좀 이상이 생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회복이 더딥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네. 되고 바닥에 신발 바닥에 밑창에 이렇게 고무가 좀 그러니까. 생고무가 되어 네. 있는 저절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좀 찾아서 신게 다니고 다니는 걸로 좀 합시다. 네. 우리는. 네. 자, 그래도 마냥 좋아서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겠죠. 아이들도 있고 네. 강아지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강아지들이 왜 이렇게 강아지들이 눈 오는 걸 좋아할까요? 글쎄요. 뭐 차가워서 그런가 등이 차가워서 아이 차가워 이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네. 먼저 이 강아지들이 구분할 수 있는 색은 사람보다 적다고 해요. 아, 네. 네, 저희는 모든 컬러를 다 보지만 네네네. 이 강아지들은 이 빨간색과 녹색을 잘 못 본다고 해요. 하얀색을 잘 본대요. 그러면은 눈이 하얀색이라. 그렇죠. 어. 그래서 흑과 백 구분을 잘해도 빨간 거, 녹색 이런 거는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강아지들의 그 또 망막에는 명암 움직임을 구별할 수 있는 또 이 안구를 가졌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들은 이제 어떠한 사물을 바라볼 때 명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흑과 백이잖아요, 명암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게 포착할 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향할지 예측도 가능하대요. 그러면은 눈이면은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바람에 그러니까 따라서. 막 이렇게 얘가 너무 좋아서 꼬리를 흔드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구나. 네네네. 강아지들이 왜 눈이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네. 밤에 네. 딱 불을 껐을 때 그렇죠. 어디서 빛이 딱 들어오면 강아지 눈이 반짝. 네, 반짝하죠. 그래서 눈빛이 날카로울 네네네네네. 때 네. 그런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 본 것 같아요. 그 그쵸. 강아지들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맞아요.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네, 이것은 또 강아지들의 그 망막 안쪽에는 사람에게는 없는 휘판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물체를 좀 선명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어쨌든 종합해 보면 눈은 흰색인데다가 이 나풀나풀 움직이기까지 하니까 눈을 보면 강아지들의 시각도 엄청 자극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밌는 장난감으로 여기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엄청 꼬리치면서 반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얀 눈이 내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최경진 작사, 작곡, 하얀 눈이 내리면 박누리 노래로 듣겠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면 하늘을 바라봐요. 살짝 눈을 감고서 겨울을 느껴봐요. 어두운 밤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얀 사랑 심어줘요. 눈이 되고 싶어요. 흩날리고 싶어요. 하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얀 사랑 심어줘요. 눈이 되고 싶어요. 흩날리고 싶어요. 하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최경진 작사 작곡 하얀 눈이 내리면 박누리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예전에 아이들 노래 가르치던 생각이 납니다. 이 노래 예전에 이 노래 많이 가르쳤거든요. 네. 이 노래가 좋아갖고 제가. 네, 저는 이 노래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 표현이 너무 좋네요. 어두운 밤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온다고. 네. 그 눈을 그렇게 표현하셨나 봐요. 맞아요. 너무 천사들이 내려오는. 네. 예. 이 최경진 선생님도 우리 한국동요작곡가협회 네, 네. 회원이시잖아요. 네, 뵌 적 선생님이시고. 있습니다. 이 대전 지역의 선생님이세요. 네, 그렇죠? 네. 학교, 초등학교 네, 선생님이신데 네, 네. 노래가 참 감수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좋은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노을이 잠드는 곳에 이분이 또 만드신 곡도 네, 있거든요. 네. 그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 참 감성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추운 지역이겠죠. 추운 지역. 네. 이 추운 지역 하면 어디? 뭐 러시아? 러시아. 네. 시베리아 한복판이. 네, 시베리아. 네, 네. 네, 시베리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시베리아 지방은 겨울철에 매우 추워서 그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특히 바이칼 호수 주변 지역은 매년 평균 5m 이상의 눈이 내린대요. 5m. 5m면 5m. 오 와우. 제 키를 훨씬 넘죠. 네. 제 키가 2m가 안 되는데. 네. 이것의 연평균 그리고 그 시베리아 쪽도 그러지만 네. 일본 지역에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 그렇죠. 홋카이도 쪽에, 네, 네, 북해도 네, 쪽에 네, 네, 네. 거기 또 아오모리 현이라는 곳이 네, 있어요. 네, 네. 거기도 눈이 엄청 많이 아오모리 네. 현. 네. 근데 통계를 보면요. 세계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것은 또 일본의 아오모리 현이라는 또 기록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곳의 연평균 강설량은 네.
792cm에 달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7m가 넘는 거죠. 네. 다른 곳보다 순식간에 많은 눈이 내리다 보니까 도시 그 가장자리에는 몇 미터가 넘는 눈벽을 이루고 있대요. 그렇죠. 이렇게 눈을 이제 치우면 그렇죠. 벽이 되죠. 옆으로 이제 자꾸 네, 밀어내니까. 네, 네, 네. 네. 작년에는 일본 동해 방면에 그 내린 기록적 폭설로 최소 4명이 사망을 했대요. 아이고. 그리고 인명 피해도 되게 많이 발생했다고 네. 하는데 어쨌든 눈이 많이 내려오면 이런 또 피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여름에는 홍수가 나면 안 되고 겨울엔 또 이렇게 대설, 폭설이 내리면 또 안 그러니까 이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도 많이 오잖아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몇 네. 해 전에 강원도에 눈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온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 이제 강원도에 계시죠. 계시는 네. 곳에 눈이 이제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이렇게 벽을 이뤘죠. 이렇게 치우면서 이렇게 벽을 이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못 치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네.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네. 나갈 수도 없고 어머. 근데 이제 그때 약이 필요해서 네. 서울에서 제가 이제 약을 이렇게 구해다가 이렇게 택배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약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네. 군부대 오. 군인 아저씨들께서 오셔서 아. 그 마을 전체를 다 이렇게 치워주시고 눈 작업을 해주셨군요. 네, 눈 작업을 해주시고 어. 지붕에 있는 눈들 다 이렇게 그렇구나. 해주시고 그래서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고. 강원도라서. 군인 아저씨들 되게 감사하네요. 네. 그쪽에 또 이렇게 부대가 많잖아요. 네, 강원도에. 네. 아, 우리나라도 그렇군요.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또 울릉도도 많이 온대요. 아, 생각보다.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적당하게 와서 세상을 정말 하얗고 깨끗하게 덮은 모습 그런 모습 예쁜데요. 예쁘죠. 예. 그 나뭇가지 위에도 이렇게 눈꽃이 팍 핀 걸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눈꽃이. 그러니까요. 선생님 작곡하신 곡 중에 눈에 관련된 노래 있을까요? 겨울에 관련된 게 없어요. 저는 봄에 관련된 노래는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아, 겨울 노래. 성격이 봄이시라. 아, 그런가요? 겨울 이제 노래 겨울 노래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아, 같네요. 그래야 되겠어요. 네. 네. 이번 기회를 맞아서 그러면 눈 노래 하나 만드세요. 네. 겨울에. 네. 계절별 주제에 동요가 있으면 좋잖아요. 네, 네. 저도 계절별로 다 있고 겨울 노래가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봄이잖아요. 네. 네. 자, 이번에도 들려드릴 곡 첫눈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그런 동요 듣겠습니다. 이복자 작사, 손현주 작곡, 첫눈을 기다리는 꽃물 손가락, 이다정 노래입니다. 하얀 첫눈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여름 풍성한 꽃물들이 예쁜 열 손가락 귀 귀엽고도 작은 손톱이 자꾸 작아지고 있어요. 다 없어지기 전에 첫눈 오면 행운이 온댔어요. 열 손가락 펴고 기다리는 빨간 내 손톱. 첫눈을 기다리는 꽃물 손가락. 하얀 첫눈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여름 풍성한 꽃물들이 예쁜 열 손가락 귀 귀엽고도 작은 손톱이 자꾸 작아지고 있어요. 다 없어지기 전에 첫눈 오면 행운이 온댔어요. 열 손가락 펴고 기다리는 빨간 내 손톱. 첫눈을 기다리는 꽃물 손가락. 이복자 작사, 손현주 작곡, 첫눈을 기다리는 꽃물 손가락, 이다정 노래였습니다. 그렇죠. 봉숭아 꽃물 들이기. 이 노래는 제6회 성남시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인데요. 우리 옛날에 꽃물 들이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봉숭아. 했어요. 네. 그쵸? 네.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소문도 있었고 중학교 때까지는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뭘 첫사랑을 기다렸는지 그냥 첫눈 올 때까지 이게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네, 근데 손톱을 다 자르다 보면 음. 근데 여름에 그 꽃물 들이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좀 남아 있죠. 조금 조금 있어요. 그렇죠. 예, 끝자락에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첫사랑 이루어지셨나요? 비밀이에요. 네. 꽃말은 이 봉숭아 꽃말이 세 가지가 있대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소녀의 순정, 네.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건드리지 말아요. 건들면 죽음이라는 거죠. 어떡하지? 우리 맨날 건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건드리지 말아요. 네, 아니 건드리지 않고 이 꽃을 어떻게 뽑는다? 그러니까. 봉숭아 꽃말은 아마도 봉숭아 씨앗 때문일 거래요. 잘 여문 봉숭아 씨앗은 건드리기만 해도 턱 터져갖고 씨앗이 쫘르르 쏟아져 네. 나온대요. 네.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고요. 봉숭아 꽃은 4월에 파종하면 6월부터 피기 시작한대요. 근데 6월에 씨앗이 떨어지면 늦가을까지도 피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네. 이 봉숭아 꽃물 들이기는 누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해서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 그 유래는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원나라에 유배간 그 충선 왕이 어느 날 밤 가야금을 타는 예쁜 소녀의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꿈을 꾸었대요. 꿈에서 깨어난 왕은 불길한 마음에 궁궐 안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열 손가락에 하얀 천을 대고 실로 꽁꽁 동여맨 한 소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충선왕을 섬기는 신하의 딸이라면서 고국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를 한탄하다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아버지와 자신 모두 눈이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핏빛으로 멍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손톱에 붉은 봉숭아물을 들였노라고도 했습니다. 고려로 환국한 왕은 소녀의 마음을 기리는 뜻에서 궁궐 안에 봉숭아를 많이 심게 했습니다. 동국 세시기에는 봉숭아로 손톱에 물을 들이는 것은 손톱을 아름답게 하려는 여인의 마음에다 붉은색이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친다는 믿음에서 악귀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그런 민간 신앙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로부터 몸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이 있는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겠고요. 이 동물에게도 보호색이 있잖아요. 네네. 파란 풀밭에 가면 누가 나를 탁 해하려고 하면 파란색으로 탁 변하고 네네네. 갈색 나무 위에 앉아있던 곤충도 갈색으로 탁 변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인간들은 이 몸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도.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 같은 것도 찾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눈이 올까? 과연 첫사랑은 이루어질까? 하는 두근두근 하는 마음을 좀 가져와 보게 되잖아요. 네네. 눈을 보면 네네. 첫사랑이 없어도 네. 네네. 이번에는 두근두근 하면서 다음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은선 작사, 조오령 작곡, 두근두근 눈 오는 날, 꿈고래 중창단 노래입니다. 서울 나라는 여왕이 하늘 문이 활짝 열면 눈에 요정 내리나 풀나풀 춤을 추며 내려와
한은선 작사, 조오령 작곡, 두근두근 눈 오는 날, 꿈고래 중창단 노래였습니다. 아유, 노래도 예쁘네요. 네, 예쁘네요. 네, 이 눈 오는 날은 정말 두근거리죠? 네, 두근두근하죠. 왜 두근거릴까요? 글쎄요. 나이가 드니까 그냥 두근두근해서. 한 어렸을 때부터 좀 두근두근 설레었던 것 같아요. 눈 오는 날은. 네네네. 왜 이렇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뭐 눈사람 만들 생각도 하고, 네. 네, 뭐 그렇죠. 눈싸움 할 생각도 하고, 네. 미끄럼 탈 생각도 그렇죠. 하고, 네. 크리스마스 되니까 선물도 받아야 되고. 네. 네, 이 노래도 참 예쁜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도 전래동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란 얘기 들려드릴 건데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전수민 PD님 또 한혜원 선생님 저 세 명이서 역할 분담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을 맡겨드렸거든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깊은 산 속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열심히 팥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팥이 잘 자라면 맛있는 팥죽을 만들어 먹을 생각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힘이 든 줄도 모른 채 열심히 팥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몸이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덤볐습니다. 어흥, 할멈을 잡아먹겠다. 놀란 할머니는 벌벌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심은 밭으로 팥죽 한 그릇을 써 먹을 때까지만 기다려주렴. 잠시 고민하던 호랑이는 할머니를 기다려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계절이 가고 팥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팥이 여물자 할머니는 정성껏 기른 팥을 수확했습니다. 맛있는 팥을 수확했지만 팥죽을 만들던 할머니는 호랑이가 다시 찾아와 곧 자신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때 알밤 하나가 할머니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왔습니다. 알밤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고 계세요? 아, 글쎄, 내가 심은 팥이 다 자라서 팥죽을 쏘아 먹게 되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다지 뭐니. 할머니는 알밤에게 호랑이와의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게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가 못 잡아먹게 도와드릴게요. 알밤은 팥죽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더니 곧 아궁이 속으로 쏙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자라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 주면 할멈을 못 잡아먹게 해주지. 자라도 할머니의 팥죽을 얻어먹고 물 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물지똥도 뒤이어 찾아와 팥죽을 얻어먹고 부엌 바닥에 넙죽 쓰러졌고 송곳도 다가와 팥죽을 먹고 부엌 바닥에 콕 박혀버렸습니다. 다음으로 팥죽을 얻어먹은 돌절구는 문 위에 훌쩍 올라가 버리고 멍석도 팥죽을 얻어먹고 문 앞에 벌렁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지게는 팥죽을 얻어먹고 마당 한쪽에 우뚝 섰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팥죽을 얻어먹은 날 밤 드디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이제 당신을 잡아먹겠다. 어서 오너라. 날씨가 매우 추워졌구나. 어서 아궁이 앞으로 몸을 조금 녹이렴.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일단 추우니 아궁이 앞에서 몸을 좀 녹이라고 권했습니다.
호랑이는 순순히 아궁이 앞으로 향했고 그때 아궁이에 들어있던 알밤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호랑이가 뜨거워서 물 항아리에 앞발을 넣자 자라가 호랑이의 앞발을 덥석 물었고 아파서 펄쩍펄쩍 뛰던 호랑이는 물지똥에 쭉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허우적거리던 호랑이의 발은 송곳에 찔려버렸고 발을 잡고 동덩거리던 호랑이의 머리 위로 돌절구가 쿵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채 넘어진 호랑이를 멍석이 둘둘 말아 바깥에 서 있던 지게는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냉큼 짊어지고 강으로 달려가 던져버렸습니다. 깊은 강에 빠진 호랑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팥죽을 먹은 모두가 힘을 합쳐 할머니를 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모두에게 다시 한번 팥죽을 대접하며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네, 팥죽을 얻어 먹은 이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냥 호랑이를 그냥 줄줄 말아가지고 그냥 못된 호랑이를 할머니가 못 잡아먹게 했군요. 네, 그러네요. 네, 이런 전래동화가 있었어요. 아이고, 재밌죠?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거요? 네, 그냥 찾습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네. 훌륭하십니다. 아, 재미있는 전래동화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네. 추울 때 아랫목에 네. 탁 이제 이불 깔고 네.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옛날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침대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 그러니까요. 아랫목이라는 네. 데가 좀 없어졌죠. 네, 네, 네. 네. 저 어릴 때는 이렇게 주택에 살았는데 네. 정말 아랫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불 이렇게 깔고 친구들 오면 그 안에 네. 다 모여서 발 쏙 넣고 그렇죠. 예, 엉덩이만 아랫목에는 뜨겁잖아요. 엄마들이 항상 거기 밥그릇을 이렇게 넣어놨어. 그러니까 아빠 아빠 오시면 드린다고 이렇게. 그렇죠. 스텐으로 된. 네, 네, 밥그릇. 저도 뚜껑 추억이 있어요. 덮어가지고. 네. 네, 그 시절이 한번 생각나네요. 자, 오늘은 동료로 만나는 세상에서 첫눈이 왔어요라는 주제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눈에 관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조은별 작사, 조원호 작곡, 흰눈을 기다리며 허수지 외 6명 어린이의 노래입니다. 아이 심심해 왜 눈이 안 오지? 창 너머로 밝은 햇살 비치면 하늘이 봐요 흰 눈 기다리며 왠지 설레요 올 것 같아서 하늘을 자꾸만 쳐다봐 흰 눈이 펑펑 내려와 수북수북 팡팡팡 온 세상에 덮이면 꽁꽁꽁 벨꽁벨꽁 요정들 하나 둘씩 한분 내려와 모두에게 축복해 One, two, three 머리마다 성탄불빛 반짝반짝 빛나네 온 세상의 평화를 눈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창 너머로 밝은 햇살 비치면 하늘을 봐요
조은별 작사, 조원호 작곡, 흰눈을 기다리며, 허수지의 6명 어린이들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제7회 성남시 창작동요제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버전으로 음악이 만들어졌지만 저는 이 성남 창작동요제에서 발표한 이 분위기가 가장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때는 작은평화 어린이들 중에 몇 명이 참가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작은평화 어린이들을 지도했었거든요. 어린이 노래 그룹 작은평화라고 그때는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조합도 사랑스러웠었지만 그 연습했던 그때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아이들 옷도 뭐 제가 다 맨날 디자인을 해서 다 입혀왔지만 그때는 천사 날개를 달았어요. 하얀 천사 날개 달고 머리에 세인트를 딱 쓰고 털로 된.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참 예뻤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이 노래 분위기를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분위기를 막 생각해 보니까 뭐 어린이 뮤지컬 같은 그런 예,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네요. 앞에도 이렇게 아이 심심해 눈이 안 오지 이런 거 붙여서 뭐 종소리도 들리면서 이렇게 막 풍경도 막 그려지고 그러네요. 네. 이 조원호 작곡에 조은별 작사가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조원호 선생님은 이 곡을 먼저 만드세요. 네, 가사 없이. 네, 가사 없이 곡을 먼저 만들어서 음악도 다 만드니까. 네. 그래서 곡을 먼저 만들면 가사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사를 누나인 저한테 네. 누나 가사 좀 한번 써보라고 줍니다. 또 워낙에 잘 붙이시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딱 듣고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눈이 막 이렇게 내리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흰 눈을 기다리며 이렇게 다 썼습니다. 선생님 그게 특징이시잖아요. 저도 네. 제가 가사 없는 거 선생님한테 딱 드렸더니 곡만 딱 드렸더니 그렇죠. 생각 그릇? 그거는 사발면 먹다가 금방 그러니까 썼잖아요. 금방 뚝딱 1시간 만에 뚝딱 쓰시더라고요. 그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분 만에 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사발면 먹으면서 바로 써서 그러니까요. 드리지 않았나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나는 노랫말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리 쥐어짜도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흰눈을 기다리며도 정말 흰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가 썼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선생님의 그 생각 그릇의 노래도 제가 사발면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 사발면 그릇을 생각하면서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도 이렇게 예쁜 생각이 들어있으면 참 좋겠다. 그때 예쁜 마음, 뭐 나쁜 마음, 나쁜 마음, 착한 마음 이런 거였죠. 그렇죠. 남에게 또 나쁜 말을 하면 가시가 되니까 그런 말 쓰지 말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 그릇이라는 또 가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네, 그러가 보면 다 제 밥에 제 나물 뭐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계속 이제 첫눈이 내렸어요 이러한 주제로 노래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선생님 지도하실 때 그 추억 중에서 혹시 어린이들 지도하실 때 가장 좀 인상적이다 하는 거 있습니까? 가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막 연습해서 어디 대회에 데리고 나가고 또 누가 잘하나 이렇게 애들 출연시키고 또 이제 그 프로필 사진 같은 걸 찍는다고 이렇게 학교 마당에서 이제 이렇게 학교 운동장에서 프로필 찍는다 그랬는데 애들이 이제 놀러 갔으니까 프로필 찍는다고는 했지만 학교 운동장이니까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사진 한 커트만 찍고 한 1시간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재미난 추억으로.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별거 아닌 일인데 지나고 나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추억이 되는 것들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장면보다 우리가 눈이 오면은 눈 속에 제일 먼저 발자국 남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연관된 노래가 있습니다. 김영일 작사, 나훈영 작곡, 구두 발자국, 이빛나 노래입니다.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 발자국 누가 새벽길 떠나간다 외로운 산길에 구두 발자국
김영일 작사, 나훈영 작곡, 구두 발자국, 이 빛난 노래로 들었습니다. 옛날 노래들은 이렇게 간단한데도 정말 가사가 다 표현해주고 있고 네, 네, 네.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구두 발자국.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이 나훈영 선생님도 곡을 많이 쓰셨는데 네. 이 교회 노래를 많이 쓰셨어요. 이 나훈영 네, 선생님은. 네. 그리고 이 작곡 공부를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요 나훈영 선생님이 쓰신 책으로 공부를 네, 했습니다. 네, 네. 이 화성학 네, 책, 네. 저도- 대위법, 네, 저희도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작곡법, 네. 관현악법, 네, 네. 연주법, 또 현대 화성론 네. 뭐 이렇게 많은 책들을 남기셨는데 나훈영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좋은 후학들을 위해서 네. 많은 책들을 남기시고 가셔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 나훈영 선생님 또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음악에 또 조예가 깊으셔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또 몰두하게 된 또 유전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몸의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거 보고 배우는, 네. 보고 듣고 네. 행동하는 것 이런 거를 다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나훈영 선생님 아버님은 국악에 그렇게 지식이 많으셨대요. 아, 네. 예, 양금도 치시고 그랬는데 아버지께 양금을 배우셨대요. 이 나훈영 선생님은. 네.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우연하게 아버님 돌아가신 그 유품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빠바바밤 빠바바밤 네, 네. 이 운명 교향곡 그 음반을 듣게 됐는데 그 이후로 거기 심취하셔서 이렇게 음악에 네. 음악 학도의 길을 걸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도 좋은 것만 물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노래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하얀 눈은 화가예요. 천선옥 작사, 김영민 작곡, 유채은 노래로 듣겠습니다.
천선옥 작사, 김영민 작곡, 하얀 눈은 화가예요. 유채은 노래였습니다. 이 하얀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색칠해 놓았네요. 나뭇가지에 눈꽃들도 그리고 논과 밭, 또 장독대에도 하얀 눈들로 가득 예쁘게 색칠해 놨는데요. 예전에 모든 집들에 장독대가 있었어요. 네, 저희도 저 어릴 네. 때 주택에 살아서 장독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 저희 집 마당에도 장독대가 있었는데 거기 간장, 네. 고추장, 네. 된장 네. 이런 장들이 네. 들어가 네. 있잖아요. 근데 김장김치는 또 땅 속에 묻었죠. 저희는 그 약간 이렇게 세면으로 된 이렇게 장독대 이렇게 단이 있는 데여서 아. 그 김장 땅 속에 묻지는 않았고요. 네. 강원도 그 집에는 땅 속에 묻은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 항아리는 또 김장김치는 또 이렇게 오래 먹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땅 속에 냉장고 네. 역할을 하니까요. 네네네. 그것이 지금 김치 냉장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항아리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흙은 알갱이가 매우 굵으니까 네. 숨을 쉰대요. 네네. 그래서 항아리에다 넣어놓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이고 그 옹기는 그 옹기 항아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요강도 만들고 뭐 재떨이도 만들고 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쓰임새도 많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동만세에서 첫눈이 내렸어요라는 주제로 정말 첫눈 기다리는 설레임과 또 하얀 눈이 내리는 동요들 들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그 동만세 여러분들 항상 만나는 날에는 네. 저도 옛날 그 추억들 많이 이렇게 네. 얘기하게 되고 그쵸. 또 그 속으로 쏙 들어가서 동요도 네. 듣고 너무 좋습니다. 100회 특집 방송은 아프셔서 참석 못하셨고 네. 그래서 오늘 101회 네. 또요 100회가 넘어서 1회가 네, 네. 출발되는 이 시점에 또 함께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동만세 마지막 곡 또 함께 듣겠습니다. 이 노래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을 골랐습니다. 석광의 작사 작곡 발자국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요로 만나는 세상 프로듀서 천수민, 동요지기 조원경, 동요 작곡가 한혜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도 동요로 행복하세요. 동행. 바이바이.